76페이지에서 단어를 두 개만 보고 갈게. 이게 이제 소재가 enlightenment잖아.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만들어진 단어가 light예요. 빛. 그래서 얘는 앞뒤에 en이 붙어. 특이한 단어예요. 또 하나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정접두사 얘기한 것처럼 또 못지않게 중요한 게 en이거든. 다 쓰자 이거는 어차피 중요하니까. 즉, 이 기억해 줘야 돼. 타동사를 만들어주는 원래 전미사야. 그래서 en. 우리 뭐 단어 외우면서 많이 본 거거든. ify, ig, at. 물론 이제 at는 형용사형 전미사가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얘네들 4개가 있고 얘의 의미는 뭐뭐하게 만들다야. 뭐 우리말로는 뭐뭐화하다, 그 델화자 써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en으로 붙이는 거 생각하면 wide가 있다 했죠. wide 넓은이잖아. 뭐 e로 끝나니까 n만 써요. 그럼 widen 하게 되면은 넓게 만들다, 그래서 확장하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또 단어 시험 보면서 원래 클래스가 등급이란 뜻이 있단 말이지. 뭐 1등급, 2등급. 클래스파이는 등급을 만들어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분류하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캐러고리라는 카테고리지. 캐러고리. 이렇게. 얘가 범주거든. 카테고리, 캐러고리. 그래서 또 캐러고라이즈 하면은 범주를 만들다 해서 이게 두 같은 말이잖아. 분류하다. 그 다음 이제 ATE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빈도는 좀 낮지만 액센트가 강세잖아. 근데 이거 이제 연장을 이제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U를 하나 써주고, accentuate 하면 뭔가 강세를 만들어 주다잖아. 그래서 얘는 강조하다야, emphasize. 그래서 우리 영어에서 이 타동사형 전미사를 활용을 해서 만들어지는 단어 개수가 8,000개 정도 된다는데? 더 외워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en이 앞에 붙는 거 있죠? 또 특이하게 en 같은 경우에는 앞에 붙어도 똑같아. 뭐뭐하게 만들다야. 뭐뭐하게 만들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단어 하면서 다 봤어. 최근에 봤던 거야. enrich라는 게 있었잖아. enrich. 그럼 rich하게 만들다잖아. 그래서 말 그대로 부유하게 만들다도 되고, 뭔가를 풍성하게 만들다, 풍부하게 만들다도 되고. 그러면 enlight는 앞뒤에 다 붙은 거 뜻은 똑같아. 빛을 만들다거든. 컴컴한 머릿속에 빛을 만들어주다. 그래서 계몽시키다. 뭔가를 확 깨닫게 해주다. 그래서 왜 우리가 계몽주의 사상 이런 거 들어봤잖아. 그지?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들한테 깨우침을 주는 게 enlightenment, 계몽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다. 근데 이거는 기억을 꼭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그 단어장을 하면서 약간 이제 오류가 있는 부분이었었는데, 중간에 보면 이제 respect 있어요. respect. 정정을 할게 같이. respect이 뭐 존경이나 존중이란 뜻도 되는데, 우리 이제 이것도 좀 쪼개보면 이렇게 되긴 해. 그 스펙트가 어근으로 뭔가를 바라본다는 거였었어. 그래서 왜 뭐 우리가 미래 전망할 때 프로스펙트라고 다 본 적은 있거든? 프로는 미래 앞을 내다보는 거야. 그 미래를 앞을 내다봐서 미래 전망이 된단 말이지. 이렇게 돼요. 그럼 리스펙에서는 re라고 하는 거는 반복적인 거 또는 뒤로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럼 반복적으로 어딘가 자꾸 쳐다본다? 좀 연상을 하면 그래서 하나의 면이나 측면이나 국면, 양상이 된다고. 존중이라는 뜻 말고. 그래서 얘가 우리 다 한 번씩 한 적은 있어. respectable 하게 되면 요거는 가능을 나타내니까 요거 존경, 이거는 존경할 수 있는, 존중할 수 있는 이고, 그 다음에 respectful 하게 되면 존경심이 가득해. 여기까지 존경이야. 존경심이 가득하면은 사람이 태도가 공손해지잖아. 그래서 이게 공손한인데, 기존에 이제 뭐 기출로 이것도 많이 나왔어요. disrespectful은 무슨 뜻이 될까? dis는 부정이거든. 그래서 disrespectful은 무례하냐, 공손하네, 반대말.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런 걸 따로따로 외우면 안 된다는 거 자꾸 알려주는 거야. 물론 이제 다 이렇게 되지는 않는데 알려주는 것만큼이라도 기억을 좀 해봐라. 나중에 뭐 한꺼번에 정리를 하긴 해야 될 거다.
단어장이 요즘 잘 돼 있어. 그래서 요 respective가 그 국면이나 양상이라서 얘는 뜻이 하나다. 각각의. respectively 하면 각각 뭐 이렇게 되겠지. 요거 세 개의 단어가 내신용어로 좀 헷갈리기도 하는 부분이니까 요렇게만 딱 정리해서 구분을 하면 되겠다고. 기억해야 돼.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정리한 다음에 한번 77페이지 먼저 한번 해보세요. 일단 우리가 그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푸는 관점에서는 내가 명확한 확신이 없어도 풀어서 잘 맞을 수는 있는데 뭐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감이잖아. 우리가 전문용어로 감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맞추고 끝내면 안 되고 복습을 할 때 내가 논리적으로 다시 한번 이 근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 선생님이 수업할 때 뭐 이렇게 얘기해주는 느낌으로. 그래서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답이 더 중요한 거고 뭐 여기가 안 된다면 왜 안 되냐를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알겠으면 넘어가는 건데 모르면 질문해서 같이 고민해봐야 되는 걸로. 그러니까 푸는 것 자체에 만족하면 안 되고 그걸 논리적으로 내가 느낌은 알겠는데 그럼 다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그래야지 내 실력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지? 그게 더 힘들고 중요하거든? 일단 볼게. 근데 이제 여기에서 단어가 또 있어서 두 개를 먼저 보고 가야 되는데 요거 있잖아. 이거 좀 이상하지? 맷돌하고 뭐지? 이렇게 뭐 갑자기 원형. 그래서 이게 일단 부사절이어야 돼요. 뭐 1학년 수준에서 이게 잘 나오지는 않는데 뭐 안 나온다고 또 볼 수는 없으니까. 부사절이면은 사실 일단 이 whether 같은 경우에는 명사절하고 부사절하고 해석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지 않니? 저것도 사실 뭐 주제문 쪽에 해당되는 거니까 중요하지. 일단은 왜 명사절이라면 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 보어가 있으면 저 whether절이 뭐 이 자리나 뭐 이 자리 이런 자리 들어가서 걔가 문장 성분이니까 걔 빼고 불완전해야 되잖아.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주어절이라면 이렇게 바로 동사가 나와야 되잖아. 콤마로 저렇게 구분되지 않을 거고. 뭐 그런 경우에 이제 whether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whether 자체는 접속사니까 뒤에 구조는 이제 완전한 구조가 나오는데 완전한 구조. 이때 이제 요 해석이 뭐뭐인지 뭐 아닌지 뭐 이렇게 되잖아. 그지? 뭐 좀 더 뭐 명확하게 뭐뭐인지 아닌지 여부 뭐 이런 말까지 쓰면 훨씬 더 좋기는 해요. 근데 부사절이라는 거는 앞에 나오든 뒤에 나오든 보통 이제 앞에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에 뭐 완전한 구조가 나왔어. 얘 빼고 문장이 또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얘는 구조상 없어도 되는 거고 특히 뭐 이런 순서 같은 거 맞출 때는 항상 이 주절 중심으로 내용을 맞추는 거였잖아. 그리고 해석적으로도 이 whether절 같은 경우에는 이거지. 뭐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 말까지 넣어야 좀 더 이해가 잘 되고 즉 다시 말하면 이거 뭐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게 중요해서 보통 얘 자체가 문장으로 나와도 여기가 요지 같은 올도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일단 이거라서 저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도 여기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기 중심으로 해석해서 넘어갈 수는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원래 정상적으로 다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에 should가 빠진 거야. whether 뜻은 똑같아? 뭐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가 되는 거야. 이 should 그래서 동사 원형이 갑자기 나온 거지. 이렇게 되는데 생략이 거의 되는 것 같아. 써 있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뭐 2학년 때나 3학년 때 되면 또 이게 도치가 돼요. 이게 지워지고 요거랑 이렇게 도치가 돼서 모양이 어떻게 나오냐면 뭐 이게 천도니까 이렇게 되겠지. be it a fact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이렇게 도치 주어 접속사인 whether를 지우고 주어하고 be하고 전 비동사만 사용되니까 뭐 저런 것도 있다라는 거는 일단 참고로 생각해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nothing but 같은 경우에는 요때 but은 전치사야. 뭐뭐를 제외한이 되는 거거든. 사실 but도 접속사 말고 전치사로서 뭐뭐를 제외한이라는 것도 있고 제가 또 부사로 사용돼서 only라고 사용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직역을 해보면 이 nothing but 같은 경우에는
뒤에 걸 제외하고 그 어떤 것도 아니다가 되잖아. 그래서 이걸 또 의역을 하면은 그럼 뒤에 거 뭔가를 빼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오직 뒤에 것만이라는 얘기라 얘가 only라고 이렇게 바꿔서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해석 방법은 두 가지야. only로 치환해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직역해서 이걸 제외하고 아무것도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문맥에 따라 두 가지가 다 가능하고. 그다음 nothing but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건 사실 anything but이라고. 그럼 anything but 같은 경우에는 뒤에 걸 제외하고 어떤 거라도 다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뒤에 것만큼은 안 된다 해서 얘가 부정 없는 부정 표현이라고. 사실 여기 좀 더 중요하지. 뭐 예를 들어서 쉬운 예문을 이거 하나 들어볼게. 뭐 he says anything but a lie 이렇게 했어. 그럼 직역하면 어떻게 돼? 걔는 거짓말을 제외하고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말을 한다잖아. 그러면 거짓말만큼은 결코 안 한다는 거지. 그지? 그럼 얘는 he never tells a lie 이거예요. 이걸 하다 보니까 그 tells가 아니라 say라고 해야 되겠구나. says라고 하죠. 똑같이. 사실 tell이 더 어울리긴 하는데 뭐 이렇게 해야겠네. 그지? 이거 지난 시간에 이런 비스무리한 거 하나 있지 않았어? 이거 이렇게 부정을 하는 거? 그때 이거 얘기했었거든. He is the last person. 니네가 아닌가? 이거 우리 얘기 안 했었나? To tell a lie? 우리가 아닌가? 이거 안 했었냐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럼 이거 하나 볼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는 최후의 사람이다요. 니네가 아니다. 미안. 거짓말을 말할 최후의 사람, 인류 최후의 사람, 80억 몇 번째라는 얘기야. 그래서 역시 이것도 the last 하게 되면은 이게 부정 없는 부정 표현이라서 얘도 의미는 어떻게 되냐면 he never tells a lie가 된다고. 특이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 뭐 물론 학교 시험법에 나오면 뭐 겁나 강조를 하겠지만은 이렇게 이것도 또 구문으로 따로 기억은 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볼게. 그다음에 또 이것도 있네. informed. 저것도 많이 기억을 해줘야 돼. 뭐 일단 단어가 뭐 계속 중요하지 뭐. inform은 information이잖아. 보통 이렇게 쓰지. inform A of B. 그럼 주어가 얘에게 요거를 알려주다, 정보를 주다요. 그래서 be informed 하면 알게 되다가 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면 알게 되는 것이잖아. 그래서 요거를 뭐 이렇게 해도 똑같아. aware도 인식한다니까 아는 거랑 같은 동의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거, 뭔가 알고 있는 거지. 알고 있는 것은 또 뭐 중복이니까 좀 표현을 바꾼 거야. 아는 것이다. 단지 뭘 아는 거냐면 something is the case. 뭔가가 사실이다 라는 것을. 이것도 the case 하면 이게 true였었지. true. This is not the case. 뭐 이런 거에서 한번 얘기는 했었어. 그러면은 일단 이제 뭔가를 인식하고 있는 거, 알고 있다는 거는 뭔가가 사실이라는 걸 안다. 뭐 일단 뭐 그런가 보다지. 근데 to be enlightened, 뭔가 깨닫는다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네. 아는 건데 거기에 더해서 뭘 아는 거냐, 사실인 거 플러스 what it is all about, 그 무언가가 무엇에 관한 거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다. 즉 다시 말하면 왜 그게 사실인지 이유도 알고, 그것의 관계, 그러니까 다른 사실들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도 알고, 그 다음에 in what respect, 이건 전명구니까 어쨌거나 어떤 측면에서 그게 똑같은지도 알고, 그리고 in what respect, 어떤 측면에서 그게 다른지도 알고, 유사점, 차이점도 알고, 기타 등등, and so forth, and so on 이라고 하기도 하지. 이렇게 기타 등등. 심층적으로 다 안다는 얘기구나. enlightened라는 거는.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이 제시문을 보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그러면 얘는 지금 to be informed 하고 to be enlightened 하고 서로 다르다라고 해서 지금 대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서로 다른 거잖아. 얘네랑 차이를 보여주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특히 이제 뭐 이런 유형에서 예전에 이런 얘기 했었어. 뭐 제시문 자체가 A하고 A 대 B가 있어. 그러니까 둘 사이가 서로 다르대.
차이가 있어. 대조를 보여주면 보통 얘가 그 뒤에 흐르는 방향은 보통 이것도 순서대로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 물론 B가 먼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차이가 있어서 뭐 A는 뭐야 라고 뭐 얘기를 해주고 중간에 그 대조의 연결사 뭐 on the other hand 뭐 이런 거 나온 다음에 그 다음 B는 뭐야 라고 이렇게 해줘서 이렇게 이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여기를 기준으로 뭐 이렇게 세 등분 정도 나눴으면 여기서 갑자기 얘기가 또 나오지 않는다는 거지. 이 문제 속성상. 그리고 보통 우리가 글을 쓸 때도 그렇게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보통 주제 제목 관점에서는 이걸 합쳐가지고 이게 주제문이 되는 건데 혹시 또 이제 뭐 여기 마지막 부분에 필자에 그 주장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 그래서 나는 A하고 B가 서로 다른데 나는 B가 옳다고 생각해. 머리에서 한쪽에 딱 손을 들어주게 되면 여기가 이제 요지가 되는 뭐 이런 구조까지 예상해 볼 수 있단 말이야. 딱 전형적이긴 하거든. 그럼 일단은 처음에 저기 대조라는 게 인식이 되면 일단 뭐 저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 이거는 거의 전형적이야. 그래서 이것도 하나 좀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A로 갔어요. 이게 좀 복잡함이 있네. 또 써놓고 보니까 너무 많은 걸 얘기했네. In other words 뭐였어? 같은 말 두 번 하기잖아. 무조건 같은 말 두 번 하기요? 얘랑 같다는 거잖아. 너는 다시 말하면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니다. 그럼 얘랑 같다고 할 수는 없지. 그냥 서로 다르다. 차이가 있다는데 갑자기 네가 깨닫지 않았다는 얘기 뭔 소리야? 좀 절대 같을 수가 없는 거 아니야? 확실히 아니구나. 그 다음에 but 역접이네. 뒤집어주네. 아까 우리가 봤으니까 그게 사실이다. 요 should는 뭐뭐 해야만 한다가 아니야. 참 이것도 뭐뭐이든 아니든 상관없으니까 뭐 추측으로 보면 돼. 그게 이제 사실인데 뭐 책에 관한 사실이던 또는 또 어떤 사실인데 뭐에 관한 세상에 관한 사실이던 네가 배운 그러니까 뭐든 간에 상관없이지. 책에 관한 사실 또는 세상에 관한 사실 뭐든 상관없이 너는 얻었어요. 오직 정보를 정보 빼고 얻은 게 없으니까 오직 정보만을 얻은 거고 만약 뭐 한다면 네가 exercise only your memory 오직 너의 기억만 발휘, 행사 했다면 그러면 하여간 중요한 건 저거니까 그러나 네가 너의 기억만 사용을 했다면 오직 정보만 얻은 것이다. 그러면 제시문 다음에 요거가 올 수 있을까? 아니면 안 될까? 요거 뭐였냐면은 둘이 그냥 다르다. 그래서 뭐 이렇게 깨닫는다는 거는 진짜 심층적으로 그 어떤 특정 사실에 대해서 다 아는 거다. 그러나 네가 기억만 사용을 한다면 정보만 아는 것이다. 그럼 이거는 지금 to be informed 얘기하는 것 같아? to be enlightened 얘기하는 것 같아? 이거는 informed 아니냐? 그지? 이건 enlightened. 그러면 enlightened 다음에 다시 informed가 이 역접이든 대조든 간에 주고서 뒤집어질 수는 있는 거 아니야? 잘 모르겠지만 안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잖아. 여기서 뭐 A, B 얘기해놓고 그러나 B 다음에 나온 A는 뭐 이런 식으로 준 거니까 뭐 가능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여기서 뭐 이 정도 본 상태에서 완전 다 이해했어요. 이건 거짓말이니까. 일단 우리가 추적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그 다음에 this가 있네. this distinction, 이러한 차이 또는 구별. 이게 차이가 있는 거니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이건 일단 여기만 보더라도 가능을 할 수 있겠다지. 이거는 familiar, 익숙하대. 어떤 관점에서? 차이라는 관점에서 또는 면에서 뭐 하는 거 사이냐면 being able to remember something, 뭔가를 기억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것, 그 사이에 또 차이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럼 이것도 또 차이인 거니까 이 차이를 이 차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한 거니까 이것도 괜찮긴 한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이 개념을 to be informed를 A라는 개념으로 보고 to be enlightened를 B라는 개념으로 봤어. 그러면 being able to remember 하고 being able to explain 하고 이건 A야 B요? 이건 A야 B요?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이 항상 요구하는 것도 이거잖아. 외웠냐가 아니라 설명해봐라. 그럼 이게 깨닫는 쪽에 해당되겠지 뭐. 순서도 이제 엔간하면 맞는다고 했었잖아. 근데 이제 내용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그 순서도 맞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이거를 본 순간 그렇다면 여기 기억 얘기가 있고 기억 얘기가 여기서 최초로 언급이 됐으니까 얘보다는 얘가 좀 더 좋긴 하겠다. C를 선두로 보는 게 좋겠다
라고 일단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맞지? 순서가 있잖아, 흐름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알고 있느냐 뭔가 깨닫느냐 해놓고 기억을 하느냐 설명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설명할 수 있는 게 깨닫는 거니까 원리적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거야 다. 일단 이거 먼저 보자. 그래서 네가 기억을 해. 작가가 말한 것을 뭐 기억을 한다면 그럼 너는 뭔가를 배운 거지. 뭐로부터? 그 작품을 읽는 것으로부터 배운 거고. 그 다음에 네가 만약 그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what he said 여기까지 주어니까 이제 말한 게 사실이야. 배웠고. 그럼 너는 심지어는 또 뭔가를 배운대. 세상에 대해서도 뭔가를 배우는 거지. 다시 말하면 너는 계몽된 상태는 아니다랑. 하지만 너는 오직 이렇게 너의 기억을 행사함으로써 정보만 얻은 거다랑. 뭐가 좀 더 좋을 것 같아? 여기서 물어봤어. 그냥 뭐 물어본 게. 그럼 이게 이거하고 이거 뒤집어지는 거랑 이거랑 같은 거랑 이라면 일단 여기서 이제 A로 갈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볼게. 여기 내용은 뭐였어? 네가 뭔가 기억을 해서 암기가 된 상태야. 그럼 뭔가를 배웠고 알게 된다는 얘기잖아. 즉 다시 말하면 너는 계몽된 상태, 뭔가 깨달은 상태가 아니다가 같다고 볼 수 있냐 이제. 뭔가 아는 거 같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그렇지 않냐? 오히려 이제 여기서 여기가 들어가려면 이게 아니라 순접이 아니라 역접이면 가능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너는 알고 있어. 하지만 그건 네가 깨달은 건 아니야. 이건 가능하잖아. 서로 다르다고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같은 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여기가 B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뭐 A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A에서 B로 넘어가려면 저것도 서로 다르다고 계속 얘기했으니까 순접 연결선 쓰면 안 되잖아. 역접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 여기도 지금 결국은 그 A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그렇긴 하네.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배웠어. 그런데 너는 이런 경우에는 여기 이제 부정어감 있잖아. 오직 이런 기억에서 정보만 얻은 거야. 다시 말하면 이렇게 계몽된 상태는 아닌 거야. 비상태는 아닌 거야.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계몽된 상태, 깨달은 상태라고 하는 것은 성취가 된대. 오직 요때 뭐에 더해서 추가해서지 아는 거지. 작가가 말하는 걸 아는 거에다 플러스로 언제 네가 알아. 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는 의도하는지 왜 그걸 말하는지까지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뭔가 심층적인 지식이 있을 때에는 저거를 이제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이거 나름 좀 얻을 게 많은 지문이거든. 좀 꼼꼼하게 이 구조적인 거랑 내용적인 것도 확인을 한번 해보고. 여기는 이제 단어도 좀 많았다. 그러면 다시 이거를 잠깐 정리를 해볼게.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그거겠네. 여기에서 이거 선도는 그냥 잡을 수 있는데 여기서 여기 안 되는 이유, 그거만 좀 잘 생각해 보면 되겠네. 맞지? 일단 이제 아는 것, 얘는 뭐냐면은 무언가가 진실이다 라고 하는 게 제 지문이었고, 그 다음에 깨닫는 것,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무언가에 대한 심층적인 뭐 이해라고 하자고. 뭐 말 좀 줄여볼게. 그 다음에 순서대로 갈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둘 사이에 그 차이를 얘기했었기 때문에 요 이제 이러한 그 차이,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게 뭐하고 지금 익숙하다라고 하는 게 유사하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 그지? 유사하다. 뭐의 차이하고 유사하냐면 뭔가를 기억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아는 것하고 기억하는 거를 같은 개념으로 보고 깨닫는 것하고 설명할 수 있는 거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이렇게 이제 연결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너가 만약에 그
기억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로부터 학습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뭐 그래 그냥 학습한 거라고 하면 되겠다. 책하고 세상이란 말이 좀 추가되는 거니까 뭐 좀 뭐 추가하자, 뭐 책이나 뭐 그 세상에 대한 뭐 뭔가 이제 알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역접으로 but이라는 역접을 줘서 이게 이제 저 사실이라는 게 뭐가 됐든 상관이 없이 너는 이런 경우에는 오직 이란 말이 중요하겠지? 오직 정보만 습득을 한 거야. 뭘 활용해서? 그 기억이라는 거를 활용을 해서 정보만 습득을 한 거야.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소재로 볼 때도 계속 기억 해서 이게 나오긴 하잖아. remember, 뭐 memory 계속 기억 나오긴 하는 거잖아. 이런 상태다. 기억을 통한 학습은 오직 정보만 습득을 했다는 얘기고, 정보만 습득했다는 건 뭔가 진실이라고 하는 요거에 같은 계통이라고 보지, 사실이냐 아니냐 말하는 거야. 왜 그런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뭐가 다른지 이런 것까지는 모르는 상태. 그래서 in other words, 환원, 즉 다시 말하면 너는 깨닫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지. 즉 깨닫지 못했다는 게 오직 정보만 습득했다랑 같은 얘기로 인식을 해줘야 돼.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거는 어느 경우에만 성취가 되냐면 아는 것 플러스 뭐 작가의 의도, 뭐 이유 이런 것까지 합쳐서, 그지? 이런 거 여기서 얘기하는 뭔가 심층적 이해가 이거 해당되겠지. 뭐 이렇게 좀 연결하면서 구조를 좀 맞춰보면 재밌어. 맞춰보면 구조를 연결해서 해봐.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문법으로 책에서 언급된 건 요거거든. 이제 어순 얘기하는 거 있잖아. 의주동 어순 얘기하는 거잖아. 왜냐면 이렇게 동사의 목적어 간접 의문문 의주동 뭐 이런 어순이잖아. 그런데 특히 이제 뭐 의문사가 의문 형용사일 때는 이렇게 이제 꾸며져서 이게 통으로 의문사 의주동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뭐 이건 사실 전명구라서 묶어서 가는 게 맞을 텐데, it is the same in what respect 뭐 이런 식의 원래 어순이었을 거니까 그런 정도 어순만. 의주동 우리 언제 학교에서 2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서 다룬 거다. 자, 오래된 거였어. 다음에 이제 뒤로 가볼게. 46이니까 어디지? 여기는 좀 뒤쪽 문제 쉽대. 153페이지고 2번 해볼게. 2번. 우리 예전에 한 적 있었는데 그 bad name은 bad name. 나쁜 이름 뭐야? 나쁜 이름. 오명이죠. 오명을 씌웠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단어에서 뭐 disgrace나 dishonor, 왜 honor가 명예잖아, 그지? 저런 의미야. 그러니까 over the years, 몇 년 동안에, 그래서 over는 동안에 거쳐서 기억이라고 하는 건 받은 거지, 오명을 받았다요. 수동태니까. 그래서 일단은 기억이 안 좋다는 얘기지. 뭔가 안 좋은 뭔가 누명을 썼다, 오명을 썼다 이런 느낌이네.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그건 이래서 소셜 기억은 관련이 있어 왔어. 뭐와 관련이냐면 route learning. 저게 이제 기계적인 반복적인 학습이야. 막 외우는 거 있지. 반복적인 학습. 그리고 cramming information into your brain. 원래 cram은 보통 우리가 이제 벼락치기 공부하다 보니까 쑤셔 넣는 거거든. 정보를 머릿속에다 막 집어넣고 하는. 그렇지. 우리 암기하면 무조건 막 쑤셔 넣고 뭐 이런 느낌에서 그 별로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치? 공감은 하잖아. 근데 교육자들은 또 말을 하냐면, 이거에 대한 보충 설명이겠지? 뭐 교육자 등장하셔가지고, 이 이해가 핵심이다. 학습에. 그래, 교육자들은 이해가 핵심인데, 결국 뭐냐면은, 위에가 단순암기요. 이 기억이라는 게. 이거 별로다라고 얘기했는데, 교육자들은 학습할 때는 역시 이해를 해야지. 그지? 여기 이해가
뭐 학습에 있어서는 겁나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해서 요게 중요하고 얘는 별로야 지금 이런 상태잖아. 하지만 하여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흐름이 바뀌었어. 그지? 그러나 How can you understand something? 네가 뭔가를 어떻게 이해하겠니? 만약 네가 그걸 기억을 할 수가 없다면 그럼 여기서 우리 퀘스천 있잖아. 이 퀘스천에 이 물어보는 게 우리 퀘스천이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뭐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도 있겠다. 단순히 흥미 유발이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어쨌거나 필자의 생각을 퀘스천 형태로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뭐에 해당돼? 단순히 흥미를 끌은 것 같아? 답을 다시 알려주려고? 아니면 두 번째 필자의 생각인 것 같아? 이거 필자 생각이지? 이게 반어법이라는 거지. 이게 이제 읽어보면 물론 이해 중요하고 단순한 게 별로지. 그런데 네가 기억도 못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 지금 그 얘기잖아. 기억을 해야 이해를 할 거 아니냐. 맞는 얘기예요, 저 얘기지? 그래가지고 이제 반복이라는 게 필요한 부분은 거기 있는데 다만 우리도 얘기할 때 그냥 생암기는 하지 말고 한번 이해를 해보고 암기하는 게 편하다 해서 그래 오래 기억에 남으니까 그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지. 일단은 갸우뚱 하여간 흐름 바뀌어가지고 이게 암기하는 게 괜찮다는 얘기인가? 정도만 감만 잡아도 괜찮겠다고? 자, 우리 모두는 we all have 가져요. 이런 경험을 가졌는데 그럼 경험을 가졌다니까 그 다음부터 뭐 나오는 거예요? 예시 주는 거지 뭐. 그지? 예시가 나와요. 우리가 뭔가를 recognize,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해. 정보를. 그치? 이해한 거야 지금 이해. 그지? 현재가 이해 당시. 그런데 또 뭐시지? 그 이해한 게 cannot recall,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이해한 거를 필요로 할 때 우리 시험 상황에서도 많이 겪는 거 내가 이해했던 건데 기억이 안 나네? 이런 느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기에서 진짜 예시는 여기 나오는 거네? 어차피 여기서 예시를 하려고 한 거니까. 그러면 두 번째 문장 이거를 내가 필자에 이걸 뭐라고 하는지 반어법이라고 하는 거잖아. 반대로 얘기하는 건데 이거 대답이 중요하다 했으니까 여기가 중요하다 해서 여기까지 넘어와도 상관없을 것 같아. 두 개를 합쳐서 주제문처럼 인식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거를 이해한 내용을 필요로 해서 끄집어내서 사용하고자 할 때 기억이 안 나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억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 선지를 가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한글 선지니까 그치? 창의력 신장 나오시고 2번은 괜찮네 2번 그지? 내용을 하여간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need 필요할 때니까 가능. 그 다음 기억력 저하 말도 안 되는 얘기고 4번은 농담 말도 안 되고 그 다음 실천 가능한 해서 답은 어렵지 않게 2번인데 밑에 내용도 잠깐 볼게. 여기 예시는 일단 빼고 자, 큰 차이가 있다. There's big difference. 네가 이게 농담 얘기했어서 이어지긴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네가 농담 얼마나 많이 아냐 했는데 수천 개 알 텐데 지금 당장 기억나는 건 네다섯 개밖에 모를 거다 하는데 일단 네가 4개 정도 농담을 기억하는 것과 between A매가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 수천 개를 인지하거나 이해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해는 겁나 했겠지.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 즉 요거에서도 한 번 더 나오긴 하네. 이해라는 거는 이 사용을 만들지는 않아. 즉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고 한 번 더 나오네. 다시 말하면 오직 요때 네가 즉각적으로 기억을 할 수 있을 때 네가 이해한 것을 이럴 때 그리고 또 너가 연습해 볼 수 있대 사용하는 것을 너 기억된 이해를 고를 때만 너는 숙달을 성취하게 된다. 인데 여기서 또 이제 이걸 본 이유가 구조적인 것 때문에 본 건데 여기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게 뭐지? 내가 지금 해석한 거랑 의문문이 아닌데 그래서 이런 게 있었잖아. 우리가 이것도 계속 우리 하면서 몇 번 나왔어. 조동사 정상적인 어순이었는데 이 뒤에 있던 말을 이유는 딱 하나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앞으로 옮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때 옮긴 말이 부정어이거나 아니면 only일 때 오직이란 요때 얘가 도치가 된다. 근데 요때 이 도치의 모양은 형태가 의문문의 형태를 가진다. 사실 이거는
문법적으로도 괜찮은 부분이 이쪽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게 그냥 이렇게 해서 You achieve mastery라고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문법은 틀린 거라고 이해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 요게 있어야 돼. 의문문 같은 모양이. 그러니까 원래 정상어수는 You achieve mastery only when 어쩌고저쩌고 끝까지 이렇게 나오는 걸로 강조해서 앞으로 쫙 끄집어냈더니 only가 있잖아 여기. 그래가지고 얘가 도치가 된 거야. 이해되니? 요거?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또 친절하게 이 필자가 좀 구분까지 해주는 거지. 여기까지가 새로 문장 나오는 거다라고. 구분은 보통 콤마 안 줘도 되는데 저렇게 해서 저거 도치. 그 다음에 네가 하여간 연습해보고 기억이 나야지 뭘 이해한 게 써먹지 이런 얘기지. 그래서 memory means 기억은 의미하는데 네가 배운 걸 저장하는 걸.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즉 저장을 하지 않아 배운 거를. 그러면 왜 우리가 번거롭게 배우냐고. in the first place 최초에 이거지. 이것까지 가면 다 여기 다 주제문이지. 기억을 못하면은 배울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 못하러 배워 모르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잖아. 이해되겠지? 이렇게. 여기는 해석적인 것도 좀 필요하니까 같이 좀 꼼꼼하게 봐주면 되겠다. 47로 가볼게. 이번에는 80페이지를 잠깐 볼게. 80페이지. 여기다 단어를 먼저 잠깐 보고 갈게. 그 심리에서 컨텍스트 맥락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참 많이 나온 표현이지, 컨텍스트. 그래서 뭐 밑에 보면은 뭐 소셜 컨텍스트부터 해서 단어 한 번씩 다 확인해보고, 중간 정도에 보면 시간적 맥락이라는 템포럴 컨텍스트가 있잖아. 템포럴은 시간에라는 뜻이에요. 그다음 밑에 이제 단어에서 have to do it가 있어요. 이것도 되게 많이 나와요. 교과서 단어거든. 뭐 1학기 중간고사 때 이제 개정 교과서니까. 그래서 이 have 원래 이것도 우리 하면서 많이 본 거야. have something to do with지 원래는. 그러면은 주어가 목적어와 거기 있는 것처럼 뭐 관련이 있다, 관계가 있다, 뭐 그 얘기요. 근데 이제 이때 얘를 생략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냥 have to do with도 뭐 관련이 있다요. 자, 그런데 이 자리에다가 something이나 이렇게 생략하는 거 말고 예를 들어서 다른 걸 쓸 수 있거든. 그럼 have nothing to do 있다면 어떻게? 관련이 없다. 관계가 없다고. 그 다음에 have much to do 있다면 관계가 많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응용 가능하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거긴 하지만 이것도 같이 나오니까 기억을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have to do with에서 네 줄 내려가면 bring up 있잖아. bring up. 우리 항상 이 이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외우는 게 아니라 수거는 이해하는 거다. 진짜 수거는 이해하는 거야. 일단 문맥으로 가고 각인을 시켜주면 되는데 항상 이 up이라고 하는 애는 써주면 또 이것도 기억을 해줘야 돼. 이게 첫 번째는 강조.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뭐 완전히 정도로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얘는 위로지 말 그대로. 그래서 bring up은 완전히 가져오다 아니면은 위로 가져오다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해서 문맥에 맞춰가자 이런 식으로도 쓰이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 마지막 단어 뜻이 뭔가 끄집어내다잖아. 위로 갖고 올라오는 거.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화제를 꺼내다라는 뜻이 그래서 나온 거지. 그 다음에 그 네 줄 더 내려가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뭐 오리엔테이션 보통 한글로도 뭐 오리엔테이션 할 거야 뭐 이런 것도 하지만 뭐 그렇게 쓰이는 경우 거의 못 본 것 같고 요걸 기억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원래 오리엔트라는 말이 오른쪽에도 있지만 동양서양 할 때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나오는 거는 오리엔트가 지향하다에서 요렇게 많이 쓰여. 여기 뭔가 A라는 명사가 좀 A 지향적이냐 지향적인. 그러니까 뭐 여기다가 머니를 붙이면 머니 오리엔티드하면 금전 지향적인 돈만을 쫓는 뭐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오리엔테이션은 그 지향이라는 뜻에다가 플러스 나가서 여기서는 이제 문맥에서는 배치 방향으로 특정 쪽을 향하는 거 방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이제 takein 있어. takein. 요거 또 한번 여기서 오늘은 요걸 잠깐 얘기해 볼게. 요거는 진짜 안으로 하냐. 그래서 안으로 take. 기본 뜻은 take는 항상 외워놓기를 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이는 거요. 그래서 안으로 취하다 해서 저게 받아들이다 또는 섭취하다 해서 반대로 뒤집어서 인테이크 하면은 뭔가 섭취가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섭취? 그래서 테이크를 다른 걸 한번 볼게. 뭐 예를 들어서 그럼 테이크 아웃은 뭐냐? 테이크 아웃.
바깥으로 취하다 아니야. 안에 있던 거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 테이크아웃, 끄집어내는 거. 그치? 그래서 이게 영국 문화권에서는 테이크아웃 하면은 그 패스트푸드 같은 데서 포장해 주세요가 테이크아웃이기도 해. 싸가서 밖으로 나가겠다. 그 다음에 테이크오버는 뭐야? 테이크오버. 오버 넘겨서 취하는 거야. 그래서 인수하다, 장악하다가 돼. 그 다음에 테이크오프는 뭐야? 테이크오프. 오프는 항상 분리나 이탈이었지. 그래서 비행기가 딱 붙어서 가다가 땅에서 딱 떨어져서 딱 취한다 해서 이게 이륙하다가 되는 거 아니야? 테이크오프, 그지? 이륙하다. 아니면 이제 뭐 옷다리를 벗다라고도 가능하겠지. 그 다음에 이거 다 많이 나오는 거라 얘기해 주는 거. 테이건도 많이 나온다. 테이건. 테이건은 뭐요? 테이건은 이게 언은 뭔가의 표면에다 딱 붙는 상태를 전치사였을 때 딱 붙어 있는 거 이런 걸 언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게 색이나 분위기를 띠다요. 그 표면의 색이나 분위기를 딱 테이건 하면 색이나 분위기를 띠다고. 그다음 또 하나 뜻이 뭐냐면 그냥 일 따위 있잖아. 업무나 이런 거를 맡다. 그거를 나한테 내 쪽으로 딱 갖다 붙이는 걸로. 이해되니까 요거 보통 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뭐 이런 거 빈도가 되게 높다고 봐야지. 테이크아웃이나 테이크오프는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잖아. 그리고 요것도 있었네. 우리가 저번에 단어 하면서 니네 외웠던 거거든. 테이크업. 테이크업 뜻이 뭐였어? 여기서는 이거는 강조, 완전히라고 해서 완전히 취하다. 그래서 이게 차지하다, 점유하다 했죠. 공간 따위를 차지하다. 테이크업. 그지? 차지하다 했었어. 아큐파이 뭐 이걸로 단어에서 외웠었어요. 그 다음에 요 정도만 볼게. 하여간 이런 식으로 전치사 의미를 자꾸 얘기해주면 그냥 뭐 그런 거보다 넘기지 말고 자꾸 상기를 좀 해보란 말이에요. 그 뜻을 그대로 활용해서 써먹을 거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빈칸이니까 한번 해봐. 일단 뭐 여기는 봤을 때 이게 뭔 말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확인을 해보면 from the beginning 시작부터 the cree 고유명사니까 뭐 cree라고 하는 애들이 빈칸을 가진다는 건가? 해보니까 선지를 한번 봐야 돼. 그러네. 빈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이게 최초의 시작부터 이 크리라고 하는 애들은 빈칸을 뭐 소유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인 거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그 빈칸이라고 하는 것은 콤마 찍고 그것은 허락할 거야. 얘네들한테 받아들이는 거지. 안으로 취하다. 더 큰 다양성을 시각적 단서에. 그럼 이 빈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 시각적 단서 클로의 더 큰 다양성을 뭐 허용을 한다. 뭐 일단 뭐 이런 느낌이네. 뭐 시각적 단서. 몰라. 이제 올라가서 봐야지. 그 the way 하면 이제 주어가 동사하는 방법. 여기서 문법은 뭐 대단한 게 없기 때문에 이거 그냥 how로 바꿔도 되는 거지. 똑같은 거지. 주어가 동사하는 방법. 우리가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행동하는 방법은 has a lot to do. a lot가 많이 관련이 있다지. 컨텍스트. 상황, 맥락하고. 아, 그렇구나. 그럼 일단 우리의 특정 상황에서 행동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맥락하고 관련이 겁나 있다. 뭐 이런 얘기네. 그치? 그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특정 행동을 취한다는 얘기니까 뭐 소재는 뭐 그런 건가 보네.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또 그 다음 문장이 뭐 예시가 나오니까 뭐야? 주제문인가 싶지? 병원에서는 속삭이고 그 불안해져요. 경찰서에서는. 경찰서 끌려갔으니까. 그럼 이거 뭐 예시는 뭐 한 두 개만 보고 날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공동묘지까지 나오는데. 그럼 이거하고 관련이 있나? 행동 방식. 맥락하고 관련이 있다. 전혀 맞지가 않잖아. 그지? 맥락이 어디 있고 행동 방식이 어디 있어. 그지? 그러니까 모르겠어. 뭔가 다른 얘기가 나오나 보지? 자, many of the context. 많은 이 상황들, 맥락들,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시절, 즉 유년기에 학습이 되어진다. 아, 저게 좀 나름 중요한 정보 같으네. 그래서 뭐 예시는 띵기고, 즉 우리한테 가장 영향을 주는 이 맥락이라고 하는 거는
학습이 언제 되냐면 유년기에 학습이 된다. 일단 뭐 괜찮은 것 같아. 좀 더 구체적으로 바뀌었네. 추가 정보가 들어온 거잖아. 유년기 어릴 때 배운 거. 예를 들어서 for instance 우리의 초기의 시각적 노출, 세상에 대한 노출은 아마 형성할 거다. 즉 영향을 주는 거지. 우리가 나중에 보는 것을. 그럴 수 있지. 즉 어린 시절의 시각적 노출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그 성인이 되었을 때에 보는 것을 영향을 준다는 게 성인이 되었을 때의 나의 관점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관점에 따라서 행동을 할 거니까 그럼 어린 시절에 시각적으로 노출된 게 중요하겠네. 어릴 때 뭘 보고 자랐냐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행동을 할 거니까. 그치? 뭐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또 이거하고 관련 있나? 그러면은 시각적 노출은 시각적 단서이긴 다양성이라는 거고 빈칸을 가지고 있다. 어린 시절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요거니까 어린 시절을 소유하고 있다. 말이 안 되잖아. 또 모르겠어. 좀 더 가보지 뭐. 그러면 이게 이제 예시를 여기를 줬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거 다 하나로 합쳐보면은 뭐 요거를 이해를 해서 하나로 정리해보면 한 번 더 정리할게. 이건 여기하고 좀 무관하게 즉 유년기의 어떤 그 노출된 맥락이지. 유년기 경험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지? 유년기 경험이 나중에 그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이제 관점이나 행동에 영향을 준다. 뭐 이렇게 좀 더 단순화시키면 더 좋을 것 같긴 하네. 내용을 자꾸 정리를 해야 돼. 그냥 자꾸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가 뭐가 나오냐면 스터디라고 하는 인용이 나오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대로 얘기를 해줄 거 아니야. 그럼 요거는 아까 보니까 구체적이었을까? 요 연구 결과니까 이게 주제문이긴 한 거네. 맞지? 그래서 얘도 구조화를 하게 되면 여기를 기준으로 일단 한번 나눠볼 수 있는 거잖아. 맞지? 자, 연구를 해봤는데 유럽 캐나디안이라는 게 뭐 유럽 출신의 카나다인들 되겠지. 아프리칸 아메리칸 하면은 아프리카 출신 미국인 흑인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도시 환경에서 양육된 브링업에서 양육하다니까. 근데 도시 환경이 어떤 도시 환경 건물들인데 이런 라이트 앵글 직각이지. 직각이 둘러싸여 있는 건물들 있는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 그리고 with Cree Indians 그럼 여기서 끊겨야 되는 거네. 그지?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인디언들인데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양육이 됐어요. 텐트 근처에서 양육이 됐는데 얘네들은 이 텐트라는 게 많은 형태나 각도 같은 게 있는 이런 연구는 스터디가 주어고잉 동사가 써져 있을 때 시사한다 이렇게 되는 거네. 여기까지 가네. 그러니까 둘 가지고 연구를 한 거구나. 그럼 차이가 뭐냐면 연구를 했는데 얘네 둘이 하나는 캐나다인이라고 하자. 그치? 캐나다인이고 하나는 저 밑에 나오는 크리족 이렇게 있어. 얘네들은 양육 환경이 직각의 어떤 형태가 있는 도심 그 다음에 여기는 많은 어떤 형태나 뭐 각도가 있는 텐트 뭐 시골 되겠지 얘네들은 뭐 이런 데서 이제 자란 애들 연구가 뭘 보여주냐 보여주는 게 중요할 거 아니야. 뭘 보여주냐 이런 초기 즉 어린 시절의 시각적인 맥락 즉 경험 되겠지. 그것의 영향이 may be lasting 오랫동안 지속된다라는 걸 보여준다. 그러면 주제문 자체는 이게 맞고 여기서도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했는데 뭐 추가 얘기가 좀 더 나오긴 했지만 주제문은 좀 확실하게 알긴 하겠네. 그치? 즉 유년기의 시각적 경험이 나중에 성인기까지 지속이 된다. 뭐 지금 이런 얘기잖아.
그럼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인의 관점에 성인기에도 지속돼. 그래서 어린 시절의 시각적 경험이라는 거 계속 같은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주제는 확실하게 찾았는데 요 문장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된 상태야. 뭘 갖고 있냐 이거잖아. 그지? 그다음에 이제 성인기에서 여기서도 본 것처럼 훗 들어가면 이게 훗 하면 추상명사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아이니까 차일드 훗이고 얘는 어른이니까 애들훗 성인기 유년기고 그럼 parenthood은 뭐야? 부모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parenthood. 그러니까 성인기에 이 직각이 더 잘 recognize, 인지가 된대. 뭐보다? 다른 선의 배치보다 방향이었으니까 방향보다 다른 선의 어떤 이제 방향 배치보다 그러니까 더 좋다는 얘기지 직각이. 그치? 이 캐나다인들한테는 동시에 at the same time 얘도 연결사잖아. 얘 열거 아니면은 대조지. 보통 대조가 좀 더 많이 나오지만 이것도 가능한 거야. 게다가라고 봐도 돼. 동시에 걔네들은 그럼 여기서는 이제 열거가 해당되는 거네. 여기서 데이가 지금 얘네 캐나다인들 얘기하는 거니까 뭐 게다가 또 이 캐나다인들은 seem to have less 더 적은 시각적 능력이 있어요. 다른 방향들하고 이런 크리족들보다 얘는 단편적으로 저거만 보고 자랐으니까 그렇겠네. 그래서 성인기 지속이 돼서 요 캐나다인 같은 경우에는 직각을 더 선호를 한다는 얘기가 하나 있고 플러스 또 뭐가 있었냐면 크리족보다 이런 직각 외에 다른 형태에 대한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크리족 나왔잖아. 그럼 크리족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얘기한 게 요거 다양성 얘기하는 거구나. 그럼 여기서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건 다양성이 없는 거고 아무래도 어릴 때 접한 게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판단할 때 그러면 크리족 같은 경우는 뭘 갖고 있냐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거 뭐 유년기에 어디 갔어? 요거네 요거 많은 형태를 요거지 요거 되겠지? 얘네들은 유년기에 다양한 어떤 이제 형태 여기서는 형태가 이제 컨텍스트 맥락이긴 한 건데 주변 환경 이거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 경험이 이제 다양한 시각 단서에 대해서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 이렇게 된 거네. 이건 다 봐야 되겠네. 좀 까다로움이 있네. 됐지? 그래서 선지를 가볼게. 얘네들은 다양한 시각 받으러 하는 거야. 다양한 자유로운 활동을 갖고 있다. 활동하냐? 그죠? 어린 철적 경험이지. 다양한 경험. 공유된 뭐 시각적 상상력. 뭐 공유래. 그지? 그 다음에 distinct mental landscape. 구별되는 정신적인 지형. 뭔 소리야? 몰랐어. 그 다음에 감정 얘기는 아니잖아? 폭넓은 감정 반응. 그 다음에 최소한의 환경 노출. 오히려 최소한이 아니라 더 많이 노출됐던 거야. 다양한 거. 답이 없는 거 아니야? 다시 생각해 봐야 되잖아. 확실하게 아닌 거 활동 얘기도 아니고 상상력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었으니까 얘를 가지고 3번까지 생각을 해보면 다른, 즉 구별되는 정신적인 지형이라고 하는 게 뭐랑 구별되는 거냐면 이 캐나다 애들하고는 다르다는 거를 구별을 한 거고, 그치? 캐나다하고는 이게 구별되는 다른이고, 정신적인 지형이라고 하는 게 정신적으로 현재 형성되어 있는 현재 상태인데 그게 어린 시절 이거에 의해서 영향받아 이렇게 바뀐 거잖아. 그러니까 3번 정도 되겠구나. 말을 겁나 바꿨구나. 라고 3번을 찍어주는 걸로. 오케이? 말을 이거 좀 많이 바꾼 상태인데 어쨌거나 이런 경우에는 애매한 건 안 줘. 이렇게 말이 많이 바뀌었는 건 확실한 오답을 주니까 이거 지워야 돼. 항상 속어법이 중요하단 말이지. 문제 푸는 관점에서 속어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소재로 하나만 더 나눠보면은 어쨌거나 여긴 다 이제 이거였었잖아. 이렇게. 그치? 그럼 일단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요거를 쭉 나누고 여기를 이제 내용적으로 뭐 중간 정도 나눠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를 뭐 도입 주제문 형태로 나누고 이걸 하나로 통으로 갈 수도 있는데 뭐가 좋을까 이거를? 얘네들은 계속 그냥 둘이 대조를 자꾸 준 상태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보면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는 나눌 때 여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그 캐나다애하고 크리애들 인디언들을 대조를 했고, 여기도 캐나다애하고 크리애들하고 대조를 했으니까 뭐 여기도 나누자면 이렇게 이제 두 부분 정도 나누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이제 도입부만 준 다음에 뭐 주제가 이쪽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인용을 줬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둘 다 가능할 것 같아. 뭐가 꼭 정답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뭐 좋은 대로 해보면 되겠다. 근데 여기는 문법은 그럼 하우니까 패스를 해볼게. 뒤로 가볼게. 47 154페이지고 2번을 해볼게. 똑같은 양의 할인이 주어졌을 때지 구매 상황에서 빈칸한 가치야. 할인의 빈칸한 가치가 영향을 준대. 어떻게 사람들이 그 가치를 빈칸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제시문 자체, 요약문 자체 가지고는 뭐 단서가 없어서 일단 뭐 단어 정도 확인해보고 그냥 바로 올라가야 돼. 우리가 대조 같은 경우는 이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럼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똑같은 할인에 어떤 가치가 사람들이 그 할인 가치를 뭐 하는데 평가할 것 같긴 한데 영향을 줬냐? 뭐 이런 상태네. 역시 똑같은 양의 할인에 대한 인식, 제품에 대한 그거는 달려있다. 최초 가격과의 관계에서 연구해서 했어. 첫 문장이 주제문이잖아. 보통 이런 경우에는 첫 문장이 가설아니요? 뭐 목적이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여기 연구, 실험 연구 조사를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중간에 결과가 있을 거 아니야. 관련된 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보통 결과에 해당하는 거는 찾아낸 것은 뭐 결론 졌다 뭐 이런 거잖아. 결과에 해당하는 표현이 있나? 보통 후반부에 나올 텐데. 뭐 중간에 좀 훑어가다 보면 뭐 두 번째 상황이 있었고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 이런가 봐. 그 뒤 정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뭐 마지막 이거네. 이거는 결과보다는 그러니까 시사점 느낌인 거라 뭐 이렇게 와가지고 마지막에 여기가 일반화시킨 시사점 느낌이긴 했어. 뭐 약간 양괄식 느낌이긴 하네. 그럼 다시 우리가 아까 이제 시각화해서 보여줄게. 그 할인의 빈칸한 가치가 뭐에 영향을 주냐면 구매하는 사람들이겠지? 그 가치를 빈칸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렇게 된 상태예요. 요약문은. 그럼 첫 문장 주제문이긴 하잖아 저게. 그럼 똑같은 양의 동량의 할인에 대한 인식이지, 그지? 제품에 대한 인식은 뭐에 달려있냐면 이니셜 프라이스, 최초 가격이지? 최초 가격과의 그 할인과의 관계에 달려있대. 그러면 빈칸에 요거 있잖아. 이게 이따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가치를 인식하는 방식 맞지? 그 다음에 할인의 무슨 가치요? 최초 가격과의 관계에 대한 가치. 첫 문장 가지고 일단 적어도 여기는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하는 거 들어가야 되잖아. 자, 모디파이는 바꾸는 거잖아. 사람들이 가치를 바꾸냐? 그 사람들이 가치를 표현한다고? 가치를 만들어? 인식 견착과 광고에? 4번이 답이네. 그러면 relative니까 상대적이란 말이잖아. 상대적 가치. 그래서 뭐 최초 가격과의 관계니까 서로 비교한 가치니까 이게 상대적일 수도 있겠구나 해서 문제를 풀이 관점에서 이게 최선이지. 그럼 30초 컷인 거잖아. 근데 이제 그게 되려면 첫 문장이 주제문이다라는 확신은 가져야 되는 거고 이렇게 말을 좀 맞춰보긴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중간에 내용을 한번 볼게. 그래서 이렇게 답은 풀린 상태야. 그래서 우리 퍼셉션하고 이니셜 프라이스하고 관계하고 이렇게 가면 되긴 하겠다고. 연구에서 응답자들이 제시받았어. 구매 상황을 제시받았는데 그 사람인데 이건 PP요. 상황 구매하는 칼큘레이터 계산기인데 비용이 $15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다 꾸며주는 거네.
그러니까 15달러 비용 나가는 계산기 구매하는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은 found out, 알게 됐는데, 이게 동사고 주어지. 그 벤더, 판매자로부터, 이게 목적어지. 뭘 알게 됐냐면, 동일한 제품이 다른 가게에서 이용 가능한데, 그 다른 가게는 20분 떨어져 있는 거고, 그리고 할인 가격, 프로모션 10달러야. 그럼 15달러짜리를 저기 20분 걸어가면 10달러면 살 수 있다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그지? 많이 싸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핵심 그거 그냥 결과가 여기 나왔네, 그지? 68% 응답자가 make their way, 그대로 길을 만든다 가는 거예요. down to the store, down 아래로라는 게 그냥 뭐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끼려고 했다는 거라. 아까 우리가 이제 내용이 쭉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오, 결과가 어디 있어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 문장이 이제 중간에 결과가 한번 나온 거지. 이거에 관련된 실험을 하고 중간에 내용 이런데 결과가 한번 나온 상태야. 다음 이제 두 번째 상황이요. 그거는 125달러짜리 좀 비싼 재킷 구매하는 상황이었는데, 응답자도 또 말을 또 들었어요. 말을 들었다. 똑같은 제품이 또 이용 가능, 또 20분 떨어져 있는데 120달러. 역시 5달러 싼 건데, 이 경우에는 또 결과는 이거잖아. 오직 29%의 응답자들만 걔네가 가가지고 할인을 받겠다라고 한 거잖아. 그럼 여기도 이 부분이 또 내용이 나온 다음에 또 결과가 나온 거지. 그러면 이렇게 가야겠네. 이거는 좀 전형적 패턴. 여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시사점 해가지고 전체 주제는 여기 파트랑 뭐 첫 문장이 이렇게 되는 거네. 둘 다 제품이 5달러씩 더 싸기는 했는데, 근데 첫 번째 경우에는 그게 이제 가격의 3분의 1이니까 되게 괜찮았다면, 두 번째는 25분의 1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둘 다에서 달랐던 것은 뭐냐면 이 구매의 가격 맥락이다. 그래서 컨텍스트가 아니라 그 상황, 구매할 때 그 상대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해서 뭐 이게 결국 저 말이랑 같긴 했었던 걸로. 그치? 얘도 풀이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고. 다음 앞으로 돌아가고 48. 84페이지인데 여기는 단어는 됐고 개념 하나만 보면은 단어이기도 한데, Research Validity라고 연구의 타당성이라고 하는데, 칠판 잠깐 볼게요. 이 단어 알아야지. Valid. Valid는 두 가지 뜻이 있어. 타당한, 유효한. 그래서 아까 봤던 거네. validate, 타동사형 전미사 붙이면 타당하게 만들다, 유효하게 만들다가 되는 거지, validate가. 그래서 validation은 뭐 검증, 뭐 타당하게 만듦 이렇게 되는 거고, 유효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말, 우리 무효란 말까지는 생각을 해보. 타당의 뭐 반대는 아닌데, 이 반대말은 무효라는 건 invalid가 되겠지. 부정의 의미를 붙여서 invalid는 무효인. 뭐 다른 말로 void라고 하기도 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주제가 실험하는 건데, 요 정도 개념은 또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실험을 하게 되면은 실험군이랑 대조군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영어로도 나온단 말이지. 요 개념은 아니?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 실험군은 우리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 뭔가 실험의 조건을 적용을 한 집단을 얘기하는 거고, 대조군은 실험의 조건을 적용을 하지 않은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보통 왜 우리가 신약 같은 거를 개발을 하잖아? 그러면은 얘네들한테 신약을 주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보통 그 플라시보라고 하지, 위약이라고 하지, 가짜 약에서 설탕물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 그래가지고 비교를 하는 게, 똑같은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얘가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를 판단하는 거라면 실험군이라는 게. 이해되니? 그래서 영어로는 실험군은 뭐라고 하냐면 익스페리멘탈 그룹이라고 하고, 대조군은 컨트롤 그룹이라고 그래. 컨트롤, 통제 집단이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요거를 구분을 해주라고 한글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실험을 할 때는 실험 조작하는 게 실험군이고, 대조군은 그냥 아무 조작도 안 하는 거.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지? 그래서 실험군과 대조군. 오케이? 실험한 애들, 예, 통제 집단. 저것도 개념을 아는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해볼게.
얘는 뭐 문제 자체는 어렵지는 않지? 그지? 뭐 이 내용을 좀 이해하는 부분을 좀 신경 써볼게. 자, 많은 심리 연구는 됐어. 학생들 샘플 가지고. 사실 우리가 심리조사나 심리연구 같은 경우 여기도 나오는데 대학교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많이 해, 교수님들이. 왜 그런지는 충분히 공감은 되지 않냐? 학생들이니까 교수님 말씀 잘 들어야 되니까 하자면 바로바로 실험에 응할 것이고, 그지? 돈도 조금만 줘도 되고, 일반인들에 비해서. 그런 게 있겠지. 보통은 언더그레이주에이트, 학부생, 대학생인 거고, 그레이주에이트면 졸업한 대학원생이지, 명사로는. 그래서 as a consequence, 결과적으로 그 연구가 약간 왜곡될 수가 있대. 그럼 학부생 대상 연구가 뭔가 좀 안 좋다는 얘기네. 그것의 관점에 있어서 어떤 관점이냐면, 동격이 지른 거? 이거라는 관점. 얼마나 많이 그들이 생각에 의존을 하느냐라는 관점. 뭐라기보다는 감정이라기보다는 일상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래서 나는 처음 봤을 때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어. 이거 왜 그러지? 일단 안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일단 이것도 한글로도 정리를 해볼게. 그러니까 심리연구는 보통은 이제 대학교 학부생을 대상으로 뭐 진행이 많이 되는데, 이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 결과가 약간 이제 왜곡이 되는데 그 이유 자체가 좀 공감은 안 되더라. 즉, 이 의사 결정에 있어서 그 심리가 이제 감정이었지? 감정을 사용하지 않고 생각이니까 이성이라고 생각해보자고. 이성을 사용을 한다 라고 하는 것, 요것 때문에 뭐 이성을 얼마나 많이 이성을 사용하냐라는 관점이라고 했는데, 어쨌건 이성을 사용하기 때문이라 좀 더 줄인다면 의사결정에서 이성을 쓰기 때문에 결과가 왜곡된다, 이런 상태예요. 이거 왜 그런 것 같아? 모르겠어. 일단 넘어가 볼게. 그래서 일단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는 학부생 대상으로 하고, 여기 잘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 결과가 왜곡된다, 좀 이런 느낌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럼 this is because잖아. 이것은 왜냐하면. 그러면은 앞문장이 결과, 왜곡되는 게 결과고, 이거에 대한 원인이 뒤에 나올 거란 말이지. 이 왜곡의 원인이, 이 학부생들은 강한 인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 스킬이어서 기술 아니고 능력. 그러면 이게 왜곡이 되는데, 이 왜곡의 그 원인 자체가 학부생들은 인지적 커그니티브 스킬 능력이 좋아. 뭐 그래서 그렇대. 갸우뚱. 그리고 즉 그 인지적 능력이 뭐냐면 되게 중요한 변수야. 변인이라고도 하고 변수. 그리고 학부생들은 그 인지적 능력 더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인지적 능력이 강하고 이 인지적 능력에 더 의존을 하는 거고, 즉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인지적 능력이라는 게 되게 중대 변수다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공감이 잘 안 된 상태였어. 공감된 일이 1번이 답일 수도 있는 거거든 항상. 그래서 일단은 갸우뚱, 모르겠어. 그리고 왜 무관한 문장은 주제문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첫 문장이 주제문이라고 볼 수는 없고 도입이었잖아. 그러면 인과관계를 통해서 얘가 주제문이라고 치면 학부생들 가지고 실험을 했었을 때 뭔가 왜곡이 더 많이 생기는 이유, 뭐 이렇게 되려면 될 것 같은데 아직 주제문에 대한 확신도 없는 상태? 좀 더 가. 그러니까 시니컬, 냉소적인 관점인 거지. 그러니까 좀 부정적으로 보는. 왜 심리 연구가 이러한 잠재적인 편향을 수용을 하느냐라는 이 냉소적인 관점은, 그 여기도 문법적 단서가 하나 있네. these potential bias. 이건 안 좋은 거였고, 아까 여기서 distort 안 좋은 거였었으니까 뭐 여기서 이렇게 바로 넘어와도 괜찮을 것 같긴 해. 안 좋게 본데 자, 저렇게 편향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왜 받아들이냐.
라는 부정적 관점이지. 걔네들은 편리함이라는 것을 사이트, 원래 사이트는 인용하다인데 편리함을 인용한다? 문맥상 뭐 다르진 않은 것 같아. 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뜻은 아니지만 일단 넘어갔어. 원래 알던 뜻으로. 그럼 얘도 지금 다시 얘기하면은 이렇게 학부생 대상으로 하는 이 잠재적 편향, 좀 오류라고 봐도 되겠지? 이거를 이제 수용을 하는 이 것에 대한 수용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라고 하죠. 비판적 시각은 뭘 예로 드냐면 편리함을 예로 든다. 이건 또 공감이 돼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이게 편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많은 수의 이용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학생들의 접근권을 갖고 있어. 캠퍼스에서. 그지? 그러니까 편리함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이 심리학자는 학생들을 이용하기가 용이하단 말이지. 아무래도 자기는 학과 학생이니까 학점 주고 하니까 일단 뭐 가능할 것 같아. 이건 괜찮은 것 같아. 여기 이어지는 부분이 여기 지금 갸우뚱한 상태. 그 다음에 올소가 나왔어. 그럼 이게 좀 추가해 주는 거잖아. 첨가나 부연. 두 번째 얘기 앞에랑 다른 얘기해야 되는 거지. 얘네들은 또한 믿는데 대시 빠진 거지. 주어 대절의 주어 지식 they get 관계대명사 목적격 빠진 그들이 얻는 지식 뭐로부터 학생들로부터 얻는 지식이 will apply to 적용되다지 적용이 될 거다. 사람들 다른 집단에게도 그러니까 좀 더 일반화 시킬 수 있다. 학생 대상으로 했지만 다른 성인들한테도. 왜냐하면 학생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패러렐 평행선인데 유사점이지. 유사점 유사성을 갖고 있으니까 뭐하고 성인들이 실제 삶이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편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일단 뭐 편리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어쨌거나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부분은 이거 연구원 입장이네. 그지? 얘네들이 그 연구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학생들로부터 얻은 지식을 확장할 수 있어. 다른 성인들한테. 나머지는 다 빼자. 뭐 하여간 그럴 수 있으니까 얘네들도 성인이니까 뭐 일단 그렇대. 그래서 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얘가 연구원 입장이고 앞에는 이게 이거 입장인데 어쨌거나 이게 1번, 2번 넘버링을 매기면은 얘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긴 했지만 학생들 대상으로 연구하는 게 편하고 그 다음에 다른 성인들한테도 확장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연구원들이 저렇게 학생 대상을 가지고 저렇게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해버린다. 지금 그런 얘기 같아. 그 다음에 연구가 또 찾아냈는데 적당한 양의 스트레스는 이롭다. 그리고 동기부여한다. 학생들이 잘하도록 공부를 잘하도록. 이거 진짜 생뚱맞지 소재 자체가. 그치? 그래서 지금 심리연구 대상을 학생으로 두는 거에 대해서 뭔가 한계가 있다. 장단점이 있다. 왜 하냐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스트레스가 적당하면 애들이 공부를 잘한다라는 이건 진짜 무관한 얘기지. 그 다음에 5번에는 예시가 나왔어. 그럼 사실 이게 예시가 무관하지 않으려면 요 4번에 대한 예시가 나와야 되잖아. 애들이 너무 풀어지면 안 돼.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어. 공부 잘해.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대학생들은 알아내야만 한데 정확히 what is expected of them 그들한테 무엇이 기대되어지는지를 알아야만 해. 또는 얼마나 많은 일, 시간이 걸릴지 그러한 기대에 충족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알아야 돼. 그리고 어떻게 이거 오형식이지 그 일이 되도록 만들다지 어떻게 그 일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지 이 방법도 알아야 된대. 마치 뭐처럼 just as는 마치 뭐뭐처럼 비유하는 거지. 그들이 할 것처럼 뭐에 있어서 새롭고도 보다 힘든 업무를 가질 때 이렇게 수행을 할 것처럼 여기도 확 다 빠진 거지. 우두담에 나온 동사는
이거 피규어 알아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새로운 일을 맡았을 때 알아내, 뭘 해야 될지 알아내는 것처럼 얘네들이 저런 실험을 할 때도 내가 할 게 뭐고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알아내야 되는 게 하나의 예시래. 그럼 이건 공부 잘하는 얘기하면 전혀 상관이 없고, 그러면은 아까 3번에 대한 요거의 예시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3번 같은 경우는 보면 이게 확장을 해가지고 여기서 얻은 정보를 일반 성인들이 하는 걸로 확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 좀 뭐 그런 얘기 같잖아, 이것도. 그치? 얘네들이 실험할 때도 일반 삶에서도 뭔가 더 어려운 일 맡았을 때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하는 것처럼 실험도 똑같이 하니까, 그래서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할 거니까 확장한 결과도 도출할 수 있어. 뭐 적어도 공부 잘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다시 돌아가서 1번은 왜 저게 이렇게 되냐 이걸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이게 여기서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니 이게 지금 무슨 연구냐면 심리 연구예요. 심리 연구. 그럼 심리 연구는 뭐냐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감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느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여기를 활용을 해야 되는 건데, 얘네들은 아무래도 학생이 그걸 배우는 애들이다 보니까 저렇게 감정보다는 이 이성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 심리 연구에 충분한 효과를 도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 왜곡이 된다는 게 그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 심리 연구니까. 이해되니 이게? 그래서 이게 심리 연구는 원래 감정을 써야 되는데 이걸 들 쓰고 오히려 이성을 쓰니까 그래서 왜곡된다는 얘기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내용상으로 나눴을 때는 여기가 이제 흐름을 바뀌는 거지. 인과관계가 다 끝난 상태에서. 그렇다면은 저렇게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왜 하냐? 첫 번째는 편하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하냐? 이거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뭐 크게 보면 이렇게 이제 뭐 3등분 정도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 맞지? 그래서 이 글은 이제 주제 자체가 이렇게 대학생 학부생들을 왜곡된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들, 그래서 주제문이 없어. 이거 합쳐야 돼. 그게 주제가 되는 걸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것까지 했잖아. 그럼 여기 예시 나와야 되는 거지.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저걸 좀 표현을 하자면은 꼭 뭐 그 심리 연구가 아닌 그 일상이라고 생각해 볼게. 일상에서의 새로운 일 같은 거를 처리하는 방식하고 유사하게 그 심리 이 연구 자체에도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얻은 지식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은 일상하고 다른 성인들한테도 확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단 말이지. 이해된 요거? 마지막은 그렇게 되는 걸로.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서 이제 문법 다룬 게 요거 왜 의주동 중에서도 특히 하우 같은 경우는 바로 나오자고 형용사 부사하고 주동해서 이렇게 의주동이는 이런 거 하나 보여준 거고, 단독으로 하우가 나오는 경우 좀 드물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명사가 나오고 주어가 동사 나오면 이렇게 꾸며준 것처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관계대명사 목적격은 여기 불완전한 이제 목적 빠진 거 항상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보는 거고, 만약에 여기가 완전하면 관계 부사가 빠진 거라고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단 말이지. 근데 해석만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으면 되겠어. 그러니까 여기가 주어고 이 안에서 이게 어플라이가 동사고 이렇게 되는 걸로. 이거는 되게 많이 나오는 패턴이니까 꼭 익숙해져야 돼. 명사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는 패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8로 가볼게. 155페이지인데 이것도 다 해봤던 거거든. 1번을 해볼게. 1번 일단 볼게. 두 개의 변수가 있어. 변인이라고 하고 관련이 있어. 그렇다 할지라도 인과관계는 없다. 이 소재 익숙하지 않아? 두 변수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반드시 인과관계는 아니다고. 또 하나 이 단어도 알아야 되지. causal이라는 게 cause에서 나온 거잖아. 그래서 뭐 causation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게 항상 헷갈리거든. 진짜 치사하게 내면은 이런 단어가 있잖아. 캐주얼이야, 캐주얼.
커저라고 비슷하잖아. 그치? 여기 어순이 US냐 SU냐 차이가 있는 거잖아. 캐주얼은 얘가 우리가 보통 부주의한이라고 많이 써. 뭐 이렇게 편안이란 뜻도 있지. 캐주얼 복장이 할 때 그 뜻인데 부주의한이라는 뜻을 훨씬 많이 쓰니까 저것도 조심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 할 때 항상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지문도 많은데, 우리가 인과관계 같은 경우에 좀 모호하잖아? 그 원인하고 결과가 있잖아. cause and effect가 있어. 시간순이라고 봐도 돼. 그러니까 시간상 먼저 발생한 게 원인이고 나중 발생한 게 결과다라고 이렇게 맞추면 되긴 해요. 보통 그래. 왜냐면 서양은 이런 시간을 선으로 가는 선형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해 있고, 이게 이제 합리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여간 요 주제문 자체는 두 개의 변수가 관련이 있지만 인과관계는 반드시 아닐 수도 있다. 이거 문제 풀이만 간단하게 할게. 그럼 this는 앞에 나온 내용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게 이걸 의미하는 거냐라고 물어봤으니까 같아야 되는 건데, 여기 보면 발 사이즈 이런 얘기가 구체적인 나오는데 발 얘기 나온 적이 없거든? 아니야 이거는, 그지? 그 다음에 hence는 뭐야? does랑 같은 거지. therefore, 그래서 원인, 결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맞출 때 인과관계 이런 건 사실 약간 좀 애매함은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이런 애들 논리의 방향이 바뀌진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였냐면 인과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인과관계 아니어서가 되는데, 연구원들이 인과관계를 만들려고 시도 또는 노력을 할 때 관계에 대해서, 요거 이제 뭐 독립변수, 종속변수라고 하는데, 처음 봤을 때는 뭐 독립된 변수,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의존적 변수,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긴 하잖아. 상관없어. 뭔가 둘 사이에 인과관계 주장을 할 때 걔네들은 반드시 control for, 통제를 해야 된다, 또는 rule out, 배제하는 거지. 밖에 나가 있어, 명령하는 거니까 다른 변수를 배제해야 된대. 아마도 만들 수 있는 spurious relationship, 허위의 관계를 만들 수도 있는. 그러면은 인과관계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인과관계 주장할 때는 제3의 허위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변수를 제거해라니까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지. 원인 결과 가능하잖아. 그 다음에 in fact는 같은 말이야지. 두 번 같은 거 다시 해주기. 사실 두 개의 변수는 단지 보일 수도 있어. 관련 있는 것처럼 서로 뭐 때문에? 일부 세 번째 변수의 영향 때문에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인과관계는 아니다. 사실 둘이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왜? 제3의 변수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가능해. 그러니까 일단 요것만 안 되는 거지. 발 사이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문제풀이 관점에서 봤을 땐 A가 제시문이 다음에 이어질 수 없으니까 이거 앞에 B가 나오냐 C가 나오냐 하는데, 그럼 이런 경우 여기를 보기보다는 발 사이즈를 보자고. 구체적인 거 발 나오는 걸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발인지 여기 발이, 여기 지금 우리 봤잖아. 나 발이 없었거든. 여기 보니까 여기 아이의 슈 사이즈가 있단 말이야. 아, 그럼 이게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A 앞에는 C가 있는 걸로. 그치? 그러면 B가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생각을 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B를 선두에다 놔볼게.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런 인과관계를 만들 때 조심할 점까지 해결책을 딱 던져줬거든. 그럼 B에서 C로 넘어가야 되는데 얘랑 얘를 같다고 볼 수 있냐 그지? 그러니까 제3의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제3의 요소 때문에 둘이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이건 아니잖아. 그럼 뒤에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CA, B로. 그럼 C를 먼저 갔어.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제3의 변수. 그래서 여기서 사회학자들이 그러한 오도하는 관계, misleading, 잘못 이끄는 관계를 spurious라고 여기서 언급을 했네, 최초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전적인 사례 예시가 어쩌고 저쩌고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해결하려면 제3의 요소를 배제해야 된다고. 또 여기서 확 번쩍해야 되는 게, 아, 이게 지금 그거잖아. 이 문제 만들 때 우리가 소재 연결이라고 해서 확 끊기는 부분이었어서, 원래 제시문이라고 하는 게 이거랑 이거랑 같은 내용이고 이게 따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떼오고 저기서 떼어가서 합쳐놓은 거잖아. 여기를 구분할 수 있냐라는 거 보게 하기 위해서. 맞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고 예시 준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다시 결론을 일반화해서 주는 걸로. 그 주제문 자체는 이쪽이긴 한데, 뭐 이렇게 풀이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다.